It's my life. 그러면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육식과 채식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간섭이나 제도화된 혹은 폭력들 그런 것에 저항하는 어떤 서사 플러스로 채식과 육식을 대비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 속에 보면 그 영애가 채식을 할 때 굉장히 혐오스럽게 이렇게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 같은 것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채식을 하는 사람을 혐오하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한 많은 혐오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뭐 종교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또 어떤 성적 정체성이 다르다고 우리가 굉장히 혐오적인 시선을 보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걸 가장 좀 좁혀서 보면 채식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폭력적인데 그거는 기호의 문제일 뿐인데. 네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하지만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서구권에서 채식 베지테리언들이 되게 네. 어떤 하나의 문화로 많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자라는 플롯을 설정한 게 또 네네. 서구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폭력성을 소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네. 즉흥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채식주의자 다음에 이제 화제의 문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년이 운다. 네네. 그 작품을 두고서 이제 절판이 돼서 막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또 어떤 정치 진영 논리처럼 또 같이 가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 소설을 둘러싼 논쟁 네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원래 그런 걸로 논쟁된 적이 많았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 특정 작품을 놓고 수상을 거부해야 된다는 등 반대한다는 이렇게 사회적 논쟁이 일었던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작품에 대해서 독자들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거야말로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비판이 정말 그 소설을 제대로 읽어보고 비판해야지 그 정당한 비판인데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특정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확정 편향의 그런 글들을 읽고 한강에게 어떤 정치적인 소설을 쓰는 작가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강 소설들을 읽으면서 특히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도대체 그분들은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셨을까 하면서 정말 꼼꼼히 소설을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물론 그 소설이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그 서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선들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런 사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죽은 이에 대한 애도 차원에서 소설이 읽혀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설을 좀 제대로 애도하게끔 그 결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좀 확증 편향하면서 읽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벨위원회에서 평가하기를 증언 문학 장르로서 네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가장 최근작인 작별하지 않는다도 네네. 그런 류의 또 네네. 소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1년에 한국에서 발표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7년 만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거를 읽은 또 일부의 또 평론가들은 제주 4.3을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한 방식으로 서사화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오히려, 예.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정말 잔인하고 폭압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제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 사건을 서사하는 건 이제 작가의 몫이기 때문에 비평가는 또 그걸 평가하고 비평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작가는 또 자신만의 문학 세계 속에서 그걸 형상화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쟁, 학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존중받지 못하고 그 이면에는 인간의 잔인함과 악랄함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하나의 소설의 플롯으로 설정해서 들어가서 인간의 양면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네네. 그런 작품 세계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네네, 되는데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네네, 아주 이해 잘하셨고요. 네. 특히 작별하지 않는다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한 굉장히 손가락 절단돼요. 네. 그 절단됐을 때 이걸 접합을 하는데 그 손가락이 제대로 붙기 위해서는 3초에 한 번씩 바늘로 찔러야 돼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지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픔을 못 느끼면 이제 네, 떨어져 신경이 죽은 네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계속 그 음. 고통을 감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은 소년이 온다, 뭐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나왔던 그런 그 역사적인 아픔, 지금도 끊임없이 논쟁되면서 피해자를 혐오 발언하거나 하면서 계속 서로 상처를 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냥 그런 것들을 덮어버리고 아무도 글 쓰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사회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죽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아프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그것을 고통을 감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다시 그런 학살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그 소설의 장면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증언의 그 문학, 전쟁의 참상, 인간의 그 잔인한 비열함들을 고발하는 소설을 끝까지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개인도 그렇지 않을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픈 고통들을 또 슬픔들을 겪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못 벗어나면 계속 트라우마 속에서 살게 되는데 심리 상담이나 어떤 심리 치료에서도 그런 아픔,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 네. 순간을 꼭 그 치료 과정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사회도 비슷하지 않는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증언, 문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덮고 싶고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고통들을 우리가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자기 성찰 글쓰기 네. 같은 걸 하고 제가 외부의 시민들하고 자서전 글쓰기를 오랫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자기의 슬픔과 그러니까 상처와 대면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 보면 벌레의 시간을 증언한다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남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히려고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증언하는, 이 증언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는데 증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벌레의 시간을 탈피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자서전 같은 자기의 가장 힘들었던 상처를 글쓰기 형태로 쓰고 나서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치유되면서 힘을 얻는 거를 저는 자서전 수업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한강과 같이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논쟁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역사의 이면에 있는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그것을 사회의 문학의 형식으로 공적인 담론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소모적일 수가 있는데 이 문학의 형태로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문학을 매개로 다시 그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의 어떤 공명, 울림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해소되고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효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설이나 문학을 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추가적으로 요즘 AI 시대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짧은 영상 이런 것에 되게 우리가 익숙한데 긴 호흡의 글 읽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소설이나 문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보여준 그 한가 소설이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호흡의 글이나 어떤 쇼폼을 통해서는 사실 그런 큰 울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독서하는 모임에서 소년이 온다를 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년이 온다를 읽고 굉장히 보수 측에 계신 분이 그거를 읽고 자기의 생각거리를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학의 형식이 아니라면 싸움이 날 수도 있었는데 문학이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이 문학이라는 것은 독자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평만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AI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누군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공감하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해결하고 혹은 서로의 다름을 조금씩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낫지 않을까 살아가기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이 필요하고 그 차이를 수용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설이나 문학을 통해서 네. 사람들에게 공명을 올릴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소설의 힘이자 또 우리가 소설을 읽고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강 소설을 읽고 싶다 하는 독자들이 있을 텐데 네네. 뭐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한강 작가가 최근작부터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 따라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다시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년이 온다가 굉장히 읽고 싶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이전에 또 발표된 히라버 시간이나 그 한강의 좀 자전적인 예를 담은 힘 이런 소설들 읽고 또 채식주의자는 이제 단편이 3개 모인 연작 소설집이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강 소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교수님한테 좀 저도 학생들 가르치고 글쓰기에 대해서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글쓴다는 게 저도 항상 글 쓰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죠. 바보 같은 질문인데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사실 너무나 쉽지 않거든요. 글 쓸 때마다 항상 머리를 쥐어뜯는 그런 심정으로 쓰긴 하는데요. 일단은 좋은 책들 많이 읽고 많이 고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쓴 글을 계속 고쳐서 써보는 네네네. 계속 고쳐서 써야 되고 제가 요즘 만나는 작가들 제가 전공한 최인우 선생님도 1960년에 광장을 쓰셨지만 근 70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고쳐 쓰셨어요. 10번 이상을 개정판을 내셨고요. 최근에 이제 김순 작가 같은 경우도 자신의 등단작을 90년대 등단한 작품을 20년 뒤에 다시 고쳤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뭣도 모르고 썼던 부분들 지금 지나서 보니까 수용할 수 없는 부분 내 세계가 아닌데 그때는 집어넣었던 충분히 체화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고쳐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처음에 학생들에게 초고를 쓰고 나면 반드시 여러 번 고쳐 읽고 처음에 내가 쓰려고 했던 바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차원들 그런 것들하고 지금 내 글이 맞는가 이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다듬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글로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글이 항상 제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담아서 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 나만의 색깔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글을 쓰자.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만이 울림을 주는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강 소설 세계에서부터 또 마지막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까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s my